이번 시간에는 배버 이론으로 보는 사회 불평등과 계급, 계급과 계층, 그리고 사회 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마르크스 이론과 배버 이론의 유사성과 차이, 계급과 계층 개념의 유사성과 차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한국 사회의 불평등 양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호학과 김희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회 불평등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원인, 불평등 이론 중에서 마르크스의 유물론에 대해서 학습하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베버의 이론과 계급과 계층, 사회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버의 다원적 불평등 이론과 계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버 역시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마르크스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베버는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계급적, 경제적 요인에 따른 불평등도 존재하지만 정신, 종교, 윤리, 가치관 등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다원론적 입장에서 불평등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정치적 권력적 불평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제적 불평등은 계급, 사회적 불평등은 신분, 정치적 불평등은 파당의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베버는 마르크스의 계급 분류, 즉 유산계급, 무산계급, 중간계급으로 구분하였었잖아요. 이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계급을 마르크스보다 다양한 경제적인 요소로 설명을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유선자, 즉 재산을 가진 사람은 공업자본가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베버는 여기에 덧붙여서 대주주, 땅을 소유한 대지주와 그로부터 자본을 만드는 사람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통해서 소득을 얻는 고리대금업자 등 유사한 자 안에는 다양한 자본가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선자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술, 신용, 자격 등 시장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전문직 종사자, 숙련 노동자, 반숙련 노동자, 미숙련 노동자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베버는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위치, 즉 시장 상황이 유사해서 재화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즉 생활 기회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계급으로 보았습니다. 즉, 마르크스가 부르주아지, 프롤레타리아트로 단순하게 구분한 것과는 다르게 그 안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더 다양하게 계급들을 나누었습니다. 다음으로 신분과 생활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버는 개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 명예, 위신 역시 사회적 불평등의 한 차원으로 보았습니다. 즉, 비슷한 명예나 위신,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신분 집단으로 보았던 것이죠. 계급과 신분이 사실은 다른 의미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비슷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요. 가족, 출신 배경, 교육, 직업상의 경험, 문화생활 등과 관련해서 서로 유사한 사람들끼리 함께 어울리면서 집단을 이루고 다른 집단과 구분하려고 합니다. 계급은 원래 봉건제도 하에서 변경이 어렵고 개인 그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였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지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베버는 또한 권력을 지향하는 정치적 파벌인 파당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파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출신 배경, 목적 또는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파당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과 신분의 성격을 공유합니다. 동일한 계급에 있는 사람들, 동일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정치 집단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용이하겠죠. 하지만 항상 그런 것들은 아니고 두 가지 모두를 갖지 않는 독자적인 성격을 지닌 파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계급이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신분은 생활 양식이나 소비 유형을 반영한다라고 한다면 파당은 권력 추구를 반영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분 집단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신분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기회를 차단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고, 파당은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경제적, 사회적 기회를 얻거나 유지하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신분은 계급과 파당과 서로 연결됩니다. 다음으로 마르크스와 베버의 불평등 이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스와 베버 모두 경제적 불평등을 계급의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쉽게 이해하실 텐데요. 마르크스는 계급을 크게 부르주아지와 뿌띠 부르주아지, 프롤레타리아트 이렇게 생산 관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집단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베버는 훨씬 더 세밀하게 분류한 것이죠. 유산자 집단에는 기업가, 즉 공업자본가가 있을 것이고, 땅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지대소득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통해서 소득을 얻는 금리생활자로 구분됩니다. 또 무산자 안에는 시장 상황에 맞는 능력에 따라서 중간계급, 숙련 노동자, 반숙련 노동자, 미숙련 노동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각각 다른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마르크스는 소득이나 소비와 같은 분배 관계는 자본과 노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생산 관계일 뿐이다. 그리고 신분은 기본적으로 계급의 파생물이며 파당 역시 계급에 따라서 발생된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즉, 모든 것들은 계급에서 발생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베버에게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불평등의 다양한 요인, 즉 신분, 파당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베버의 불평등 이론은 다원적 불평등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불평등을 계급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의 결합으로 이해하려는 베버의 시각은 현대 계층 이론이 등장하는 데 출발점이 되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급과 계층, 사회 이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계급은 경제적 불평등을 보여주기 위한 개념입니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계층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계급과 계층은 모두 사회 집단들 간의 경제적 불평등과 서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사한 개념이지만 사회 현상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계급은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생산수단의 소유, 통제 또는 시장 상황에 따른 사회관계의 지위를 말합니다. 반면에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나 소득의 수준에 따른 임의적 지위입니다. 계층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적인 것이죠. 또 계급은 사회적 성격을 공유합니다.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차이에서 사회적 권력이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계급 안에는 계급의식이라든가 비슷한 생활 양식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계층이라고 하는 것 역시 임의적인 통계적 서열의 분류에 불과합니다. 또 계급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역사적인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계급이라는 개념은 당시에 마르크스가 지배 계급으로부터 고통받는 피지배 계급을 대변하여 투쟁하는 시대상을 반영해서 나왔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라는 역사적 변천 과정 변동이 이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어떤 개념 분류이기 때문에 역사적 상황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초역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계급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이의 적대관계를 포함하고 있어서 특정 계급에 속한 계급의식과 같은 집단의 소속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급은 집합적 행동을 전제하는 개념이지만 계층으로 인해 소속감이나 저항감을 형성하지는 않으므로 피상적이고 서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자본주의 사회와 계급 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계층이론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평등을 반드시 계급관계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현대 사회에서는 신분이 고정된 계급 사회라기보다는 다양한 사회적 서열들이 여러 층으로 나뉘어 있는 층화된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르주아지 계급에 속해 있는 여성이고 인종적으로는 흑인인 부르주아지 흑인 여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제적 집단으로 보면 부르주아지에 소속되어 있고 인종적으로 보면 흑인 인종 집단에 속해 있고 젠더의 차원에서 보면 여성이라고 하는 집단에 속해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백인은 귀족이고 흑인은 노예라는 계급이 일치하였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이렇게 상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함께 공존함으로써 단순히 신분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즉, 경제적인 조건 외에 교육 수준, 직업, 생활 양식 등 다양한 요소가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계층 또는 사회 계층은 사회에서 위계서열로 배열되어 있는 층을 의미하며 비교적 동등한 수준의 사회적 차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임의적으로 묶어놓은 집합입니다. 그래서 계층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표들이 사용됩니다. 먼저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사람들을 분류할 수 있겠죠. 계층에서도 경제적 자원의 분배가 중요한 요소인데요. 계층 간의 불평등은 소득보다 재산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지만 재산 자료는 소득 자료에 비해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을 계층의 평가 척도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으로 직업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 생산직이나 단순 사무직보다 더 인정받고 존중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존중받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직업을 위신의 차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배열한 것을 직업서열이라고 하는데 이런 직업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또 학력은 집단을 형성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학력은 소득 격차를 낳는 중요한 요인인데요. 아무래도 학력이 높은 경우 사람들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당연히 소득이 많아지고 결국 소득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학력이 소득 격차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취업에서 학력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력 신분 사회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70% 이상의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각 대학 출신들이 사회에 자리 잡으면서 같은 출신의 대학 후배들에게 유리하게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는 경향이 있어 출신 대학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다음은 가문인데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학자를 배출한 유서 깊은 가문이다 라고 한다든지 정치적 입지를 대대로 가진 집안이라던가 재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회계층을 구분합니다. 다음은 생활 양식인데요. 생활 양식을 공유하는 예절, 규범, 문화 등이 동일한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집단들을 구분할 수 있고 이러한 특징들은 다른 집단들에게도 불평등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인종 및 민족, 출신, 지역, 성별 등도 서열이 매겨지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다른 불평등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에서 계층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은 점차 경제적 기준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와 다르게 다원주의에서는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사회적 불평등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기준들이 다른 기준들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사회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회 불평등이 한 사회에서 얼마나 고정적이고 폐쇄적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이동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즉, 사회 이동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사회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회 이동은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위계 서열상 다른 위치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사회적 위계는 주로 직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직업 서열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불평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회 이동 중에서 특히 계층적 지위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수직 이동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인 사람이 갑자기 하던 일이 대박이 나서 고소득층으로 상승 이동을 하거나 고소득층이던 사람이 사업이 쫄딱 망해서 저소득층으로 하강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 사회 이동은 이동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기준으로도 그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세대 내 이동이 있을 수 있겠죠. 한 개인이 일생 중에 두 시점 사이에서 경험한 직업의 이동을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세대 간의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세대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직업적 지위의 이동을 말합니다. 부모의 직업적 지위와 자녀의 직업적 지위를 비교해서 어떤 이동들이 있었느냐? 부모의 직업은 사회 경제적으로 아래이지만 자녀의 직업적 진로를 봤더니 부모보다 훨씬 더 상승했다 하더라. 이런 것들을 통해 세대 간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과거에 비해서 사회 이동이 자유롭고 활발한 개방적 사회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회 이동을 잘 살펴보면 세대 간 사회 상승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적 지위의 측면에서 그들 부모의 지위와 매우 유사한 수준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지위가 자식 세대의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교육을 받지 못한 가난한 농부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의 노동자로 취업한 것은 얼핏 보면 학력이라든지 직업적 지위가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부모가 살았던 세대와 자식이 사는 세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회에서 자식의 지위가 부모가 살던 사회에서 그 부모가 누리던 지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대 간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바뀌는 사회 전체적인 사회 구조의 변동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사회 구조의 변동에 따라서 직업적 구조가 달라지면 생겨나는 세대 간 수평 이동을 구조적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3대 부모가 살았던 시대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로 쳐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상위 계층으로 인정하지는 않죠. 즉, 자식 세대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똑같은 일이 예전보다 더 훨씬 아래에 위치하는 것, 이것을 구조적 이동이라고 합니다. 공업화로 인해 농업 종사자들이 줄어든 반면 공업 노동자가 늘어나는 산업구조의 변동이 생기면 많은 농업 종사자들은 공업 노동자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식정보사회, 서비스 사회로의 산업구조 변화가 될 때 생산적 노동자가 줄어들고 서비스직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등의 직업 구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처럼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세대 간의 수평 이동을 구조적 이동이라고 합니다. 구조적 이동이 늘어난다고 해서 곧바로 직업적 지위의 수직 이동이 늘어나거나 직업적 지위의 상승 이동으로 계층 간 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사회 이동과 사회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이동, 특히 상승 이동이 자유롭고 많이 일어나는 사회를 우리는 개방형 사회라고 하고요. 반대로 상승 이동이 어려운 사회를 폐쇄형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대 내 또는 세대 간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개방형 사회는 폐쇄형 사회보다 상대적으로 공평한 사회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 이동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교육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교육 수준이 순수하게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 따라서 정해진다면 그 사회는 개방형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 수준의 결정에는 다른 사회적 요인들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계급적인 지위, 가정 환경, 부모의 교육 수준,
그리고 지역 등이 교육 환경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원인이 되며 이로 인해서 개인의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에서 차별을 겪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경우 사교육이 개인의 학습 능력과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교육 자체가 개인의 성취를 보장해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공부할 기회는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주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계층을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사람들이 상위 계층으로 파고들기가 어렵죠.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듯이 교육이 상승 이동을 위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계층 재생산의 수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사회 이동, 수직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회가 항상 더 평등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 두 계급 사이에 차이가 크다면 그 사이는 평등한 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불평등한 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층과 하층 간의 재산이나 소득 격차를 줄여서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사회적 불평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급 간의 다양한 개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가와 시민사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